오늘 주 키워드는 유전자 치료, 웹툰, 비만 치료제 이렇게 세 가지고요. 보안까지 네 가지고요. 비만 치료제가 오랜만에 이제 시장에서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유전자 치료, 비만 치료제를 놓고 보면 유전자 치료는 최근 영국 영국이었나요? 미국이었나? 아무튼 그 FDA에서 이제 승인에 대한 이제 좀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유전자 치료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어, 한 번 치료만 받으면 평생 갈 수 있다라는 게 좀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죽음을 동반한 부작용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이 이 한 번 치료로 쭉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만큼 많은 기대감을 가질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단점은 또 비싸다는 게 또 단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보험 적용은 안 될 거라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은 금액대라고 생각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 개인 맞춤형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인체에만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에도 이런 유전자 교정 기술이 사용이 되는데요. 방울토마토나 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전에 그런 유전자 변형 동식물 이런 걸 얘기했었잖아요. 유전자 변형 동식물은 뭐 인체에 약간 유해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교정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돌연변이들이 갖고 있는 염기 서열 정도를 참고해서 그거에 맞게 뭐 조금 순서만 바꾸거나 아니면 뭐 하나를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우려가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런 식품까지도 이 유전자 편집이 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체를 넘어 식물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만큼 더 파급력이 나가는지 그냥 테마적인 이슈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로는 제넥신 헬릭스미스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제넥신 상승 이후부터 한번 볼까요? 제넥신은 자사의 빈혈 치료제 취약처로부터 삼성 IND 승인 소식, 유전자 치료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다. 그리고 풀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헬릭 스미스는 유전자 치료 관련주 부각에 DNA 플랫폼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자 개발 사업 영위가 부각되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제가 아니라 그런 신약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 좀 상승을 했고요. 이 제넥신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13만 8,220원에서 최근 저점 7,250원까지 빠졌고요. 네,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이렇게 대시세를 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아마 더 뒤로 넘어가면 네, 이만큼 대시세를 냈던 종목이다 보니까 2014년부터 엄청 올랐죠? 5,000원에서 14만 8천원까지 그랬던 종목이 단 한 3년 동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버렸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는 한 번 더 움직이려고 하는데 저는 물론 이 거래량이 분명 의미는 있어요. 이 거래량 자체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복적인 자리에서 들어온 수급봉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곧바로 돌파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세 자체는 여기서 보더라도 하락 추세가 계속 뻗어나오다가 점점 이제 각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치고 가더라도 많이 못 가요. 어차피 많이 못 가고 잠깐 반짝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하면서 오히려 숨을 더 고르고 천천히 방향을 바꿔가는 모습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넥시는 뭐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오더라도 이런 구간 한 14,000원 아래 선에서 한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도 비슷하죠. 여기도 너무 조정을 크게 받았었고 여기도 대시세를 내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인데 대부분 이제 그런 임상 실패나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지금 상황에서 굳이 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웹툰 쪽 얘기하기 전에 바로 비만 치료제부터 하면 비만 치료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대시세를 줬었죠. 대시세까지는 아닌가요? 좀 시세를 좀 줬었죠. 펜트론, 펩트론이요. 펩트론이 여기서 주가가 7,000원에서 47,000원까지 한번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추세 자체도 한번 제가 한번 지난번 비만 출제 나왔을 때 어, 인벤티지렉과 그리고 펩트론 얘기하면서 여기 한번 추세 돌파하려는지 한번 움직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 여기서 결국은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버티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오늘 뭐 기사가 엄청 특별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기사가 있네요. 네, 릴리가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레타트루타이드가 비만 환자의 지방간 치료제에도 두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고, 뭐 이것도 역시 추가적인 효능에 대한 이제 부각인 거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사실 기대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그런 욕망을 갖다가 뭐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탈모 치료제,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은 뭐 인간이 자신을 가꾸고 그리고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고 오히려 이제는 풍족해진 삶 속에서 어, 이걸 이용해서 돈이 들더라도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1년에 월에 비용이 100만 원 좀 넘게 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인 위고비는 한 달 투여 약값이 1350달러, 176만 원이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지아로는 1020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지불하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많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22년 4분기에만 9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약품 처방량은 2020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300% 급증했다. 그만큼 효과가 좋고 가격대가 지불할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미국에서 이런 이슈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친구들이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 있는데 일단 인벤티지 랩이 먼저 여기서 반등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자리에서 수급봉 이제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다지다가 인벤티지 랩도 보니까 한 번 더 움직이려고 지금 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5일선을 밟고 한 번 더 갈지 뭐 그런 거는 봐야겠지만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 먼저 움직였고 펩트론이 그 다음 이제 움직였습니다. 펩트론이 조정폭은 인벤티지 랩보다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빠진 인벤티지 랩이 먼저 움직였고 펩트론도 그 뒤를 이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또 시장에서 새로운 뭐 다른 혁신적인 약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어, 라파스, 애니젠, 코디 뭐 이런 쪽까지 해서 쭉 봐도 될 것 같아요. 라파스는 비만 치료제로 크게 부각은 되지 못했던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대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애니젠, 애니젠은 예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저희가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빠지더라도 이건 누군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상당히 좀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는. 이 안에서 누군가 주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애니젠도 이 비만 추세를 따라서 움직인다면 조만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이슈로는 뭐 경영권 분쟁이 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비만 치료제까지 받고 웹툰 쪽으로는 어, 웹툰 DNC 미디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네이버 웹툰 내년 상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을 목표로 미국 북미 상장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액 상승과 수익성 개선 작업을 통해 네이버 계열사 최초로 기업 공개에 나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네이버가
웹툰 통합 네이버 웹툰의 통합 거래액이 전년 동기 5% 증가한 4,794억 원. 네, 웹툰만으로 이제 이런 매출액을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웹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인기 있는 드라마의 대부분 기반이 되는 IP가 이런 네이버 웹툰에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드라마 인기작들이 요즘은 네이버 웹툰의 원작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또 나스닥 상장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를 봐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웹툰 쪽과 더불어서 네이버 웹툰과 좀 관련이 있는 기업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웹툰 쪽으로는 뭐 오늘 핑거 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가 움직였던 것 같고요. 핑거 네, 핑거 최근 급등하고 나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서 밟고 내일쯤 더 날아가면 한 번 더 슈팅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단기적인 추세 이탈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핑거도 좀 조정을 많이 받고 나서 최근 거래량 들어오면서 좀 움직이고 있네요. 여기 물량을 한 번만에 돌파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번 찔러줬다가 좀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핑거가 키다리 스튜디오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조금씩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데 아직 추세 돌파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아직 만족스러운 추세 돌파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DNC 미디어. DNC 미디어도 자리 계속 잘 지켜주면서 반등하고 있고 뭐 있죠?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는 예전에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이것도 저희가 보고서 쓰고 나서 이렇게 갔던 종목이죠.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컵을 안 하는 게 지금은 굳이 사야 되는 자리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미스터 블루에 대한 추가 보고서는 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웹툰 쪽은 약간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어, MBT 네이버 웹툰의 이제 광고를 담당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MBT가 그 네이버 웹툰에 실수해 줍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MBT는 최대 매출액을 또 갱신했다라는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 MBT는 또 쉬었다가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로 해서 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총은 1287억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뭐 왜냐면 이 친구는 재료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아직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닥 구간에 오면 해가 뜰 때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MBT 말고 또 Y랩은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또 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내년에 나스닥 상장을 하면 분명 한국에서는 충분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관련해서 웹툰주들 그리고 네이버 웹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 음, 사실 알체라는 네이버 웹툰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긴 애매한데 오늘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9.16%까지 올랐는데 저희가 그 알체라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한 얘기했던 자리가 한 이 구간쯤이었죠. 그리고 이때 단기 이탈하면 좀 조정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조정 나왔다가 지금 다시 결국은 끝까지 추적을 못한 건 아쉬운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줬습니다. 일단 알체라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 웹툰과 관련해서도 볼 수도 있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웹툰 관련해서 내년에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안 쪽으로는 이게 항상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연애 몇 번씩이든 이제 터진 이슈인데 일단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23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또 발생했다. 이날 행정 전산망 오류는 1시간여 만에 복구됐지만 정부 전산망 오류가 계속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과 관련된 뭐 전산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보안주들이 좀 단발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런 식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크게 시세를 주진 못했습니다. 단발적으로 움직이다가 빠지기 좀 급급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신규 상장주들 중에 뭐 신시웨어, 한싹 이런 친구들이 오늘 좀 움직였고요.
네, 신시웨이 오늘 상한가 이렇게 이 이슈로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한싹 한싹도 이렇게 해 뜨고 신규 상장주의 약간 방향성을 좀 바꾼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까지 해줬고요. 마지막 엑스큐어. 엑스큐어도 오늘 15%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뭐 오늘 보안주들이 사실 얘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 말고 보안주들이 정말 많은데 이 친구들만 좀 움직였고, 이거는 수급적인 테마성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보안주들은 뭐 이건 좀 반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차라리 보안보다는 뭐 나머지 보안이 이제 다른 쪽으로 엮여서 좀 새롭게 좀 포장이 된다면 그때는 보안 쪽에 시세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보안 쪽은 생각을 해보면 보안 업체들이 많은데 이 보안 업체들 중에서 대시세를 내는 친구들이 왜 잘 없냐면 우리가 보통 대기업들이나 좀 기술력이 중요하고 그런 보안이 철저한 곳들은 다 회사 안에 그런 자체 보안 회사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자체 보안팀이 있거나. 그래서 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중소 보안업체에 외주를 맡기거나 하는 식으로 잘 하지 않죠. 오히려 약간 뭐 간단한 보안 정도만 그렇게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보안 업체들의 그런 결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안에서도 잘 움직이는 친구들은 잘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일단 보안 쪽은 일단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뭐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어제 질문 못 받았던 거